안녕하세요. 저는 한길책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윌리엄 모리스와 패브리가트 교육 프로그램의 발표를 맡은 유지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한길책박물관에서는 2021년 기리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명작 그림 동화 속으로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4차 시 윌리엄 모리스와 패브리가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작업했던 패브리가트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리엄 모리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윌리엄 모리스가 주도한 미술공예 운동, 즉 아트앤크래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윌리엄 모리스가 만든 출판사 캠스코 프레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네 번째, 윌리엄 모리스가 캠스코 프레스에서 출판한 초서 저작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잘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턱을 개고 있는 사람이 보이나요?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모리스예요. 이분의 첫인상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엄청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모리스예요. 윌리엄 모리스는 19세기인 1834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1896년까지 살았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조선시대 끝 무렵이니까 당시 조선의 국왕인 순조시대부터 흥선대원군 그리고 고종에 이르는 시기까지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윌리엄 모리스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생전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직업은 화가이자 디자이너였어요.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서 사회주의 운동가로도 활동을 했고, 또 시를 쓰는 시인이면서 글을 쓰는 소설가이기도 했어요. 화면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혹시 판타지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처럼 멋진 모험과 마법을 부리는 가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판타지라고 하잖아요. 윌리엄 모리스는 이런 판타지라는 장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를 오늘날 토탈 아티스트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자 캠스콧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한 출판업자이기도 했어요. 어때요? 윌리엄 모리스는 엄청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다양한 활동 때문에 오늘날 윌리엄 모리스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윌리엄 모리스가 살았던 19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던 시기였어요.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하였고, 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던 소공예 방식을 벗어나 기계가 사람의 손을 대신한 기계화 방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계화 덕분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모든 게 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획일적인 생산으로 인해 점점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윌리엄 모리스는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는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로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생전에 나에게 예술이란 인간의 정신,
육체 노동에 의해 생겨나는 아름다움이며 인간이 대지 위에서 그 환경 전체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 얻은 감흥의 표현이다. 바꾸어 말하면 삶의 기쁨이 내가 말하는 예술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아름다운 예술이 존재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예술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길 원했죠. 바로 이러한 그의 노력은 미술 공예 운동, 즉 아트 앤 크래프트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9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도자기 같은 제품들이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장에서만 만들어지다 보니 아름다움보다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기능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만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의 반기를 들고자 시작했던 것이 바로 미술 공예 운동이에요. 미술 공예 운동은 윌리엄 모리스를 비롯해 화가인 에드워드 번 존스와 가브리엘 로제티, 그리고 당시 사회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미술 공예 운동이란 예술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공예를 합류시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고, 산업혁명 이전의 예술과 현대의 예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주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술의 범주에 회화, 조각,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면서 종합예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술공예 운동으로 대표적인 디자인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옆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집안에 벽지 패턴이 있어요. 윌리엄 모리스는 꽃과 식물, 그리고 새를 모티브로 한 문양을 만들어서 벽지를 아름답게 꾸몄어요. 엽서와 같은 이미지로 미술공예 운동을 비롯해 화가로서, 그리고 시와 소설을 쓴 문학가로서, 또 어쩔 때는 가구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한 윌리엄 모리스는 그의 나이 57세가 되던 해인 1891년 1월 12일에 캠스코 프레스라는 책을 제작하는 출판사를 창립하게 돼요. 윌리엄 모리스는 캠스코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통해 아름다우면서 가장 이상적인 책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았습니다. 캠스코 프레스는 1891년 문을 연 이래로 5년 반 동안이라는 비교적 짧은 운영 기간에도 53종 66권 총 2만 부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책이죠. 캠스코 프레스에서 출판된 책들은 모두 종이와 잉크를 비롯해 서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윌리엄 모리스의 신념에 의해 한정판으로 출간되었어요. 캠스콧에서 출판한 53종 66권의 책은 모두 이곳 한길책 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아름다우면서 이상적인 책을 만드는 데 있어 책에 들어가는 글자인 활자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위에는 트로이체, 그리고 다음은 골든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서체와 같은 활자체를 개발했어요. 어떤가요? 알파벳 모양이 많이 색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글자 모양을 윌리엄 모리스가 만들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책은 캠스코 프레스에서 나온 초서 저작집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겉면을 보면 혹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책의 가죽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었던 것처럼 책을 만들 때 송아지 가죽을 이용해서 책의 겉부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책은 엄청 귀하고 비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캠스코 프레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캠스코 프레스에서 출판한 책 중에 가장 유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따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책은 바로 짜잔!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이름은 우리 앞의 차례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초서 저작집이라고 해요. 윌리엄 모리스가 출판한 초서 저작집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저작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작집이란 한 사람의 예술이나 문학을 한데 모아서 엮은 책을 저작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서 저작집은 바로 제프리 초서라는 사람의 글을 모아서 출판한 책이에요. 제프리 초서는 영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영국의 문학가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로 잘 알려진 시 모두 아시죠? 진달래꽃을 쓴 김소월 시인만큼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프리 초서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활동했어요. 그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썼는데 그중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작품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 밖에 화면에서처럼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영향 덕분에 제프리 초서는 중세시대 유럽 문학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뤄냈답니다. 이러한 제프리 초서 문학 작품에 반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윌리엄 모리스였어요. 윌리엄 모리스는 제프리 초서를 나의 스승이라고 불렀고 윌리엄 모리스는 죽기 전에 꼭 초서 저작집이란 책을 출판하고 싶어 했어요. 윌리엄 모리스가 60세가 되던 해에 이르러 초서 저작집을 만들기 시작했고 윌리엄 모리스가 죽기 불과 4개월 전인 1896년 6월에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윌리엄 모리스의 초서 저작집은 같은 시대에 운영되었던 아센텐 공방의 돈키호테와 도브스 공방의 성서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윌리엄 모리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가 주도했던 미술공예운동과 그가 만든 출판사 캠스코 프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캠스코 프레스에서 출판한 대표적인 책 초서 저작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박물관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책에 대해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특히 윌리엄 모리스나 초서 저작집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길 책 박물관에 오신다면 화면이 아닌 실물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윌리엄 모리스의 벽지 패턴을 참고해서 다음 시간에는 LED 조명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